자, 봅시다. 우리 책에 먼저 차례를 먼저 볼게요. 자, 뭐랑 뭐랑 뭐로 돼 있지? 자, 요렇게 세 개 단원으로 돼 있죠? 그치? 세 개밖에 없어요? 크게 대단원은 세 개예요. 보통 세 개야, 보통 대단원은. 그래서 삼각비의 원의 성질, 통계 이렇게 세 개인데 삼각비랑 원의 성질은 조금 이제 연결성이 좀 있겠죠.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고 통계는 뭐야?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근데 통계 개념적인 거를 아마 초등학교 때 조금 하긴 했을 거야, 너희들이. 하긴 했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 히스토그램 이런 말 기억 안 나나? 혹시? 기억나요. 그쵸?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살짝 통계 개념을 배운 건데, 뭐 여기 배우는 통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솔직히. 그래서 할만할 거예요. 삼각비랑 이제 원의 성질, 요 두 개가 좀 어렵지. 통계는 상대적으로 두 단원에 비해서 좀 할만하고, 살짝 건드리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특히 거기 통계에 5단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값과 산포도. 그치? 산포도. 자, 그래서 이거 왜? 그거 고등학교 엄청 싫어하던데요. 뭐 산포도? 산포도라는 말은 고등학교에서 나오진 않고. 맛있겠다. 포도? 그거 말해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산포도라는 포도는 없죠. 산딸기지. 산포도는. 죽은 포도. 그거는 바닷포도 있지 않아요? 아직 다 못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단원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8페이지. 8페이지에 얘들아, 수학의 모든 단원들은 정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정의죠, 그렇죠? 오늘 너네들이 이것만 정확히 알아가도 오늘 수업의 목표는 120% 달성하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자, 요렇게 놔둘 거야. 자, 기준은 얘들아 항상 요 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삼각형이 근데 얘들아 항상 놓여져 있는 게 요 모양대로 놓여져 있을 리는 없잖아. 그치? 얘가 막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놓여져 있을 수 있거든, 문제상에서. 그랬을 때 너희들 항상 이거를 뒤집든지 회전시키든지 해서 딱 요 상태로 해놓고서 정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재라고 정의를 해놨잖아. 그쵸? 네, 뭐 맘대로 막 제희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 있어? 아니 뭐 이희 이렇게 부른다든지? 있어? 있어? 그래? 아무튼 근데 정의는 정의대로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제 회전되거나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저렇게 모양을 해놓고서 정의를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아까처럼 이제 회전돼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해도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 근데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좀 회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직접 그려본다든지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대문자는 꼭지점의 이름이기도 하고 저기 꼭지점이 갖는 내각의 크기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상하게 잘 설명 안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이거든? 그러니까 꼭지점 A라고 하기도 하고 각 A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 A라고 하면은 딱 이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쵸? 자, 근데 이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각비 세 개를 정의를 할 거예요. 아마 말은 좀 몇 번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전에 이제 여기 변의 길이는 얘들아 스몰 b라고 하는 거 맞니? 이거 어떻게 정해놓은 거죠? 이 꼭지점의 대변은 이 꼭지점의 그 대문자의 소문자로 길이를 표현을 해주죠.
대변이 대변이 저거 마주보고 있는 변. 네. 이상하네. 그 2학년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름이 대변이죠? 마주 대하고 있는 변. 대변. 이제 어. 소변도 있고 중변도 있는 거지. 소변. 그냥 수업합시다 우리.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스몰 뭐가 되겠어요? 네. A. 여기는 C의 대변. 그쵸. 그래서 스몰 c로 저렇게 변의 길이를 나타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변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의 길이를 나타내기. 자 길이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더 웃긴 것 같은데.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거야, 얘들아. 일단 정의는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읽어요. A 오케이? 응? 각이야, 각의 크기야. 각이 똑같은 걸 세 개로 읽어요? 그러니까 저 각에 대한 사인이라는 걸 정의할 때가 있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정의하는 게 있고,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정의하는 게 있어. 요런 개념이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하면은, 저거 왜 만들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오늘은 요 뜻만 아마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허수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는 얘들아, 사인 곱하기 A가 아니에요. 사인 곱하기 A가 아니고, A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라는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 A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이라는 값을 정의를 한다. A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라는 것을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전부 각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왜 이름이 다 달라요? 그 정의가 다르니까. 함수가 뭐죠? 함수가 A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뭔가 다른 값으로 정해지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할 때 이 f가 함수잖아. f가 함수인데 x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이 f가 뭔가 막 이렇게 해서 값을 탁 내놓죠. 펑션. 펑션.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마법 상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상자 자체가 함수야. 이 상자 자체는 뭔가 어떤 작용을 해주는 거잖아. 함수가 어떤 작용을 해주는 수예요? 수는 아니고 작용을 해주는 장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장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아. 이 상자도 장치잖아, 일종의.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3을 해주면 자, 여기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다 3을 더해서 값을 딱 내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작용을 해주는 장치를 갖다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각각 다른 함수들이야. 근데 이걸 함수로 정의하기에는 중3 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삼각 B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 근데 고2 때 가면 정확하게 삼각 함수라고 다시 배워요. 그리고 지금 배웠던 내용이 이제 기초가 돼서 또 나오거든. 오케이? 자, 이제 정의를 해볼게. 자, sin A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거분의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B분의 A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여기 싫어요? 다음에 코사인 A는 B분의 C로 정의를 해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C분의 A로 정의를 합니다.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야. 자, 눈빛이 벌써 저걸 왜 하나 하는 눈빛인데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 책에 안 나와 있나?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네. 옆에 그림이 있어요. 너네 필기체 근데 다 아나? 아니요. S 필기체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아니요. 처음 봤어? 왜 그러셨어요? 필기체. 전혀 S 같지가 않은데. C는 필기체도 그냥 그대로지. T는 필기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혹시 아나? 아니요. 쌤, 헬로와 필기체를 써주세요. 헬로?
기억을 쓰지. 우와. 나이스. to meet you. 애플 처음. 우와 이거. 어. 그러면 이희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그만. LEH. 아무튼 필기체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S자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저기다가 S자를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서 B분의 A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가르치거든, 보통. 근데 선생님 때는 이게 통했어. 왜냐면 우리는 필기체도 다 배웠었거든. 저게 외우기 더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근데 코사인은 좀 쉬울걸? C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다가 C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자, 탄젠트 써볼게요. 탄젠트는 T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자는 얘기야. 꼬불꼬불. 더 어렵나요? 네. 그럼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얘를 한번 내가 들어볼게,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30도야. 자, 얘들아, 이렇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네. 모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잘 쓰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일단 저기 60도에. 여기 60도지, 그치? 자, 이거 똑같이 생긴 걸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도 30도, 여기 60도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돼요? 정삼각형 되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2 하면은 여기는 몇 나올까? 예? 1 나오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몇 나올까요? 피타고라스. 1. 자, 이게 빗변이 아니에요. 이거랑 제곱해서 더해야지 이거 제곱이 나오거든? 다시. 루트 3이죠. 봐봐. 요거를 내가 x라고 해볼게. x를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더해야지 2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맞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맞지? 자, 그럼 x제곱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2의 제곱 4에서 1의 제곱 2를 빼야 되거든? 그래서 x를 제곱한 게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3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냐 얘들아?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30도나 60도가 돼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b는 1대 2대 루트 3으로 좀 외우고 있는 게 좋거든? 매번 이걸 이렇게 따져서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면 너희들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거야.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 선생님이 하루에 수업하면 이 비율을 써서 푸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이게 이 비율이.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언제? 직각삼각형인데 한 각의 크기가 30도나 혹은 60도가 될 때 저 비율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 사인 30도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맞아요? 맞을까? 왜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이거는 얘들아, 여기를 2로 잡았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온 걸까? 아니면 변의 길이에 상관없이 30도면 항상 2분의 1이 나올까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배로 늘어났어? 그럼 얘가 4고 얘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비율은 4분의 2, 2분의 1로 여전히 동일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자, 우리 삼각 B의 값은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율이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사인 30도만 지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각이 굉장히 많은 각에 대해서 삼각 B의 값은 미리 다 계산을 해서 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거든? 그게 바로 삼각 B 표예요. 삼각표. 삼각 B의 표인데 뭐 책 뒤에 이게 있을까 모르겠네? 아마 있을걸? 근데 이거 꼭 저삼겹. 저 삼겹? 갑자기. 저 삼각형만 어. 그 삼각비가 통하는 건 아니죠? 삼각 B는 아까 얘기한 각도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각도가 정해지면 무조건 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탄젠트는 조금 예외가 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적어도 각도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비의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 사인 60도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 삼각형을 잘 한번 생각해봐. 사인 60도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 좀. 자, 여기 길이 b는 동시행하기 어때요? 2대 1대 루트 3이야. 사인 60도 어떻게 될까? 내가 아까 저 모양으로 안 생겼으면 저렇게 회전하든지 뒤집든지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인 60도? 다 같이 동시에 말해볼까요? 알겠어요? 사인 60도? 아니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각이 얘들아 60도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있는데 삼각비를 정의하려면은 자, 각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얘를 한번 뒤집고 잘 회전시키면 저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모양이 신기해. 아, 네. 그렇죠? 맞아? 근데 응, 왜 A로 옮기는 거예요? 아, A로 안 옮기고도 저기서 바로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처음 하면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회전시키고 막 해보라는 얘기야. 아니 그 저기 A에 있는 각도로 옮겨서 선생님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옮긴다라기보다는 얘를 뒤집거나 회전시켜서 요런 기준의 형태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각이 뒤집거나 회전시켜서 이쪽 위치에 오도록 하라는 얘기지. 응? 그럼 힌트를 좀 주자면, 자, 얘 뒤집으면은 일단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쵸?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를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60도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인의 정의를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응? 그럼 이제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고, 얘가 빗변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얼마겠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선생님. 어, 네, 90도가 꼭 응.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쟤는 못 옮겨요? 어떤 거? B, 꼭지점 B. 꼭지점 B는. 아, 90도에 대한 사인은 나중에 배워요, 따로. 일단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한 삼각비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90도에 대한 건 조금 특수한 형태라 지금 이 정의로 하기엔 좀 힘들거든. 나중에 이제 그건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X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거나 회전시킨다는 것 좀 이해될까요? 이렇게 지워. 뭐 그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난 굳이 회전 안 시켜도 돼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몇 번 해보면 조금 이게 익숙해지거든. 만약에 이쪽 각도에 대한 사인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분의 이거가 아니라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셈이지. 그럴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로 코사인 30도는 얼마일까? 코사인 30도는? 그렇죠.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랑 코사인 30도랑 같게 나오네요. 그렇죠? 요게 요런 성질이 있긴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30도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탄젠트 30도? 그렇죠. 루트 3분의. 자, 뭐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60도에 대한 걸 또 물어볼게. 자, 코사인 60도는 얼마일까요?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은 사인 60도인데? 자, 각이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이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하려면 각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는 이거분의 이거일 리가 없죠. 그치? 에? 아닌데. 자,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에 항상 빗변이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사인 됐고, 탄젠트 30도는 아까 얘기를 했고, 탄젠트 60도는 얼마일까요? 루트 3. 응?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결국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야. 어떻게 좀 감이 잡히나? 헷갈려요?
좀만 더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가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먼저 이게 충분히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 자, 이번에 비율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도, 60도, 45도거든? 그래서 45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45도짜리는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일까? 일단 밑변하고 높이가 같다는 건 이해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야. 그럼 밑각 두 개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기를 1대 1이라고 한번 볼게. 그럼 여기 얼마 나올까? 이건 비교적 쉬워요. 60도보다는. 피타고라스? 루트 2죠. 루트 2. 이게 제곱해서 더한 게 이것의 제곱이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2가 나와. 자, 그래서 45도에 대해서는 변의 길이비가 어떻게 된다? 1대 1대 루트 2가 된다. 오케이? 1대 1대 루트 2예요. 자, 물어봅시다. 사인 45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코사인 45도도 그럼 같지 않을까? 그렇죠? 코사인 45도는 이거분의 이거일 텐데 똑같겠죠?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탄젠트 45도는 얼마일까요? 탄젠트 45도는 1이죠.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45도랑 60도랑 30도 요 세 개의 각은 특수각이라고 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각이야. 삼각형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세 개의 각에 대한 삼각비 세 가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도 있잖아. 물어보면은 탁 치면 탁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저 삼각형을 상상해서 이제 내는 거지 바로 딱 외우고 있진 않는데 너네들도 그렇게 외우는 걸 나는 추천을 해.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상상을 하고 변의 길이비를 생각을 해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자, 이제 왜 저런 식의 정의가 나왔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아마. 뭐 저런 걸 하겠다고 저걸 정의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삼각비의 값들은 미리 다 계산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삼각비의 표 확인했지 아까? 그런 삼각비의 표 같은 게 다 나와 있어.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뭔가 하나 그릴 거야. 이게 뭘까요? 이제 한번 보더니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뭔지 아세요? 응? 바벨탑.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도 안 풀린 거 아니야?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혹시? 아, 바벨은 그럼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는 알아?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알 텐데. 저 알아요. 그치? 바벨탑도 들어봤어요. 그치? 바벨탑도 있고 바빌론인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 그 당시에. 거의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어.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조그만 농사 위주로 이제 그 산업이 발달된 그런 이제 조그만 나라였고 바빌론은 이제 도시 국가였거든. 엄청나게 컸대요. 그 당시에 이때가 한 기원전 한 15세기?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러니까 구약성서 나오는 그때 시대로 생각하면 근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너무 도시화가 됐는데 도시들은 얘들아 크면은 화려하기도 하지만 약간 어떤 면이 있겠어요? 겁나 도전해보고 싶은. 아니, 약간 퇴폐적인 면이 있죠. 왜? 원래 도시들은 다 그래요. 큰 도시들은. 큰 도시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야, 그거는. 그래서 약간 뭐 향락적인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보는 바빌론 그냥 악의 축,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 그래서 바빌론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다 되게 안 좋은 걸로 묘사가 돼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큰 도시 국가였고 그 당시에 인구가 거의 한 100만 가까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인구층.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도시치고는 이제 컸던 도시가 최초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한 경주 정도? 통일신라 시대 경주 정도가 이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한 10만 명? 10만 명 정도 살았대요. 지금 생각하면 10만 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축에 끼기도 좀 쉽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0만 명이 이제 되게 화려한 도시였나 봐. 근데 아무튼 바벨탑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그런 탑이었대. 그래서 이 탑의 높이를 재고 싶어. 오케이? 재고 싶은데 자, 여기 내가 꼭대기에 잘 올라가서 여기다 줄자를 싹 늘어뜨려서 길이를 재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삼각형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바벨탑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데에 내가 위치를 해 있고, 네, 측량도구로 그 약간 그 너네들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생긴 측량도구로 아저씨들 둘이서 뭐 이렇게 맞춰봐 하고서 막 이렇게 측량하고 있는 거 본 적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 측량도구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끝을 바라다 본 각도를 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음. 사람 저 앞에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응? 저기 응.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좀 달라지는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게 그 길게 늘어뜨렸잖아요. 어. 바벨탑 음. 맨 윗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조금만 빼면은 삼각형비가 나오는. 음. 저 아저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바닥에 있는 아저씨. 네. 이 아저씨가? 네.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얘기를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평선을 딱 그었어, 이렇게. 자, 이제 각도를 재봤더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9도가 나왔다고 해보자고. 29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부터 거리를 재봤더니 뭐 한 500m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해보자는 얘기야. 이게 더 어려울 야, 여기 꼭대기 올라서 줄자 늘어뜨리는 게 더 쉽다고? 네. 진짜? 네, 맞아요, 쌤. 아, 줄자를 그렇게 크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쌤, 저것도 줄자 아니에요, 그거? 어떤 거? 아, 저건 줄자가 아니에요. 500m 재는 거? 네. 500m 재는 거? 네. 아니죠. 이거는 줄자 아니로도 충분히 잴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어떻게 돼요? 뭐 그 너희들 뭐 이렇게 이게 바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쭉 밀면서 거리 재거나 하는 거 혹시 본 적 없나?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설마 500m를 줄자를 해가지고 잴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아, 여기 사람 없어. 처음에는 그냥 그렸던 건데 그냥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라다 본 각도만 잰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잴 수 있구나. 각도를 잴 수 있지, 저거는. 각도 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내가 뒤에 삼각비의 표 한번 봐봐, 얘들아. 삼각비의 표 보면은 29도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29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나와 있지. 0.4848. 자, 이 중에서 뭘 쓰는 게 좋을까? 사인을 쓰는 게 좋을까? 코사인을 쓰는 게 좋을까? 탄젠트를 쓰는 게 좋을까? 코사인? 탄젠트예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29도를 보면 0.5543이래. 이해될까요? 자, 탄젠트는 0.5543인데 이게 비율이 얘들아, 이거분의 이거를 했을 때 비율이 항상 0.5543이 나온다는 뜻이야. 뭐가요? 코사인? 탄젠트가. 탄젠트요? 여기 써놨잖아. 탄젠트 29도. 탄젠트가.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죠. 아, 맞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비율이 0.5543이라는 비율을 항상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500m에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이나? 가이나? 500분의 x. 자, 이게 500분의 x는 진짜 원초적으로 풀면 0.5543이라는 뜻 아닐까? 곱해요. 그러면 x를 구할 때는 곱하면 되겠죠. 한번 곱해볼게. 자, 0.5543에다가 0.5543 곱하기 500은 뭐야, 왜 틀렸지? 0.5543 곱하기 500. 자, 277.15가 나왔어요. 277.15. 그러니까 x는, 자, 이런 식으로 측량 같은데 삼각비를 쓰면 직접적으로 재지 않더라도 높이 같은 걸 간단하게 재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삼각비가 존재했어요? 존재했을 거야, 아마. 존재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삼각형의 비율 같은 거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77.15고, 자, 이 사람 키가 그 당시니까 좀 작다고 쳐서 1.5m라고 치면, 네? 저보다 작아요. 1.5m라고 치면 여기다 1.5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8.65m다. 자, 이런 식으로 공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삼각비를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자, 쓰이는 분야는 얘들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단적인 예를 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높이 재는 거 있잖아. 이거 시험 문제로 바로 나오기도 해, 이런 거. 응?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비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얘들아. 추워요? 자, 이번엔 얘들아, 그럼 각도가 저렇게 30도나 45도나 뭐 60도나 이렇게 딱딱 정해진 각에 대해서는 삼각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겠죠? 아닌가? 아까 탄젠트 29도도 바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각도가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만 삼각비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의 크기는 안 주어지고 변의 길이나 혹은 변의 길이의 비율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이고 여기가 9였대. 그리고 이 각을 뭐 x라고 했대. 오케이? 자, 이랬을 때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저 밑변에 해당되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 루트 32. 루트 32? 맞아? 81에서 49 빼야 되죠. 이거 이렇게 계산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치? 81에서 49 빼고 루트를 씌우면 돼요. 맞는 거. 4루트 2죠. 4루트 2. 자, 해서 sin x를 물어봤다. 그러면 x라는 각은 얘들아 우리는 모르는 거야. 뭐 얼마가 있겠죠. 존재하겠죠. 근데 그 각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일단 sin x라고 물어보면 9분의 7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코사인 x 물어보면 9분의 4루트 2. 탄젠트 x 물어보면 4루트 2분의 7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각의 크기를 모르더라도 변의 길이 혹은 변의 길이 사이에 비율이 나와 있다면 삼각비의 값은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각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우리 좀 해볼 건데, 지금 뭐 이미 다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9페이지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자, 요거를 지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69번인데 지금 저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자, 여기서 sin x 플러스 코사인 y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이거를 여기 x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삼각형과 y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삼각형 가지고 풀려면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데 변의 길이가 다 나오니까 풀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제일 큰 삼각형은 서로 다 닮은 꼴이었다는 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래서 삼각비는 얘들아 각도만 같으면 다 같은 삼각비의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x잖아 지금.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 x는 어디겠어? 여기 아닐까요? 여기? 맞아요? x. 그 다음에 여기가 y면 큰 삼각형에서 y는 여기예요. y. 자, 따라서 우리는 sin x를 계산하는데 이 좁은 삼각형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큰 삼각형에서 그냥 생각을 하자는 거지. 오케이? 자, 혹시 이거 BC 길이 계산했나? 15 나와요? 맞아, 요거? 9대 12대 15. 요것도 많이 나오는, 많이는 아니고 그 드물게 나오지만 정수비로 된 직각삼각형이 되는 비율이긴 해.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왔는데 9대 12대 15가 얘들아 근데 그거 아니냐? 3대 4대 5. 그쵸? 3대 4대 5죠? 자, 그래서 sin x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x 있다고 생각하고서 직각삼각형 샥 회전만 좀 해보면 빗변분의 이게 높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쵸? 맞아요? 그래서 길이는 지금 이렇게 됐지만 3대 4대 5로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서 sin x는 5분의 3이 답이에요.
자, 코사인 y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코사인 y는 이번에 이쪽 각 기준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5분의 3.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다. 각도만 같으면 다 같은 삼각비의 값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